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태평한의 분갈이를 할 건데요. 태평한은 분갈이 몸살도 심할 수 있고요. 분갈이가 아니어도 무언가 맞지 않으면 심술을 잘 내는 선인장이지요. 태평한을 베란다에서 재배한다면 창 앞의 맨 앞에 놓아서 한낮에 화분에 햇볕이 비추어서 데워지도록 해야 뿌리가 잘 움직입니다. 다만 6월부터는 창에서 10에서 15cm 정도 떼어 놓아야 일소 현상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고요. 물론 이 부분은 개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도 수축되었다가 팽창하기를 반복하는 태평한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아직까지 수축되었던 태평한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가 몇 있어요. 태평한을 뽑아서 3주 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분갈이를 하려면 4월 초중순에는 뽑아놔서 건조를 시켜 놓았어야 되는데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이제야 뽑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탱탱하거나 화분에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올해 분갈이 할 시기이지만 뽑지 않기로 했고요. 너무 수축되어서 수상한 아이들과 화분에 여유가 좀 없게 자란 아이들만 뽑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사용할 도구를 소독할 건데요. 이번에도 저는 그냥 이렇게 알코올로 소독을 했습니다. 약간 수축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아주 팽창이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흙을 갈아줘야 될 것 같아서 뽑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붉은 가시가 잘 나오고 있는데 뽑으려면 망설여집니다. 올해는 분갈이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뿌리 건조 기간을 갖지 않고 바로 분에 심을 거예요. 그래서 잔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심을 겁니다. 용토를 보면 강모래와 저곡토 그리고 펄라이트 이렇게 사용했고요. 조금 거칠게 사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태평한의 성장이 좀 느려서 올해는 좀 다른 용토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이렇게 살짝 훑어줘서 훑어지는 잔뿌리만 제거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바로 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축되어 있어도 꽃봉오리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수축되어 있어도 그냥 놔두면 한 2주면 다시 팽창할 겁니다. 뿌리도 이렇게 건강하고요. 태평한을 베란다에서 재배하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에는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보면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굵은 주근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전 주인이 병반이 있어서 뿌리를 잘라낸 것 같아요. 태평한은 실생은 주근이 아주 굵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인데요. 화분은 여유가 있지만 수상해서 뽑아보았더니 이렇게 제 예상대로 뿌리에 병반이 있네요. 조금 있다가 처치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인데요. 아무래도 뿌리가 너무 가득 차서 화분을 바꿔주는 것이 정상적인 성장을 할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가시도 아주 이렇게 붉게 나오고 있고 몸통도 아주 팽팽하지요. 물론 겨울에는 수축되어 있었던 아이고요. 태평한은 수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하지 않거나 뿌리 병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약간 수축되어 있으면서 심술을 내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그래서 2, 3년 움직이지 않고 수축된 채로 휴면을 하기도 합니다. 살짝 수축된 경우는 그냥 뽑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꾸 뽑으면 선인장에게 스트레스만 더 주게 되지요. 저는 선인장을 뽑았을 때 건강하다면 살균제는 굳이 하지 않고요. 농약을 최소화합니다. 깍지방제만 하고 저는 심을 건데요.
이렇게 1000ml에 요만큼의 깍지약을 넣고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저는 담그지도 않고요. 이렇게 뿌려주기만 해요. 그래서 깍지약을 타놓고 봄에는 계속 분갈이를 하니까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고 남는 농약이 없도록 합니다. 병반을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잘라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까만 점이 보이죠? 뿌리의 단면이 맑은 색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검은 부분은 모두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잘라내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잘라내서 뿌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계속 갈색 부분이 보이죠? 이 선인장은 제가 이웃님한테 받은 건데요. 그때 받을 당시에도 뿌리에 작은 점들이 있었는데요. 거의 점이 안 보일 정도의 작은 점이었어요. 태평아는 한번 건들면 너무 심술을 잘 내는 아이라 모른 척 했는데요. 결국은 그 부분이 이렇게 더 크게 화를 일으켰네요. 지금 보시면 코르크화가 돼서 완전히 번진 게 아니라 쏙쏙 그 부분이 빠집니다. 갈색 부분은 모두 제거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썩었죠.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을 이렇게 파내면 쏙쏙 빠져요. 이렇게 생긴 거를 크로코아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크로코아 된 부분이 빠진 부분은 깔끔하고요. 이렇게 크로코아 된 부분을 그냥 놓아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더 확장될 수가 있어요. 이번 경우는 확장된 경우죠. 이렇게 쏙쏙 빠집니다. 그 부분이요. 그리고 이렇게 빠진 부분은 깔끔하고요. 그늘이 져서 검게 보이네요. 먼지도 좀 묻고요. 이렇게 갈색 부분이 모두 크로코아 된 부분을 모두 빼냈습니다. 병반 제거하는 거를 좀 생략했어요. 다 보여주면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요. 이렇게 둘 다 가시가 수평으로 이루어진 태평한 중에서 치평환이라는 선인장입니다. 이 아이들은 살균제 처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병반이 있을 때는 조금 진하게 저는 살균제 처리를 합니다. 물 500ml고요. 평소에는 이 정도만 희석해도 되지만 병반이 있어서 조금 진하게 이렇게 희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20분 정도 담궈 놓겠습니다. 선인장 위까지 담그지 않아도 밑쪽만 담글 정도로 최소한의 작은 그릇을 사용했고요. 농약에 손실이 없도록요. 선인장의 생장점이 위로 가도록 꼭 건조시켜야 선인장이 삐뚤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뿌리 정리가 끝났고요. 저는 태평한이 좀 많아요. 일부만 이렇게 분갈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태평한에 상토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성장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상토가 떨어졌는데 상토 대신에 혼합토를 저는 구입을 했고요. 상토는 2번 넣고요. 폴라이트는 1번만 넣고요. 저는 태평한의 용토에는 저곡토 비율을 높게 사용하는데요. 작은 입자의 저곡토는 다 썼고요. 굵은 입자만 있어서 용토가 굵으니까 산야초랑 합쳐서 이렇게 1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에도 2번 넣었고요. 그리고 훈탄도 이렇게 조금 넣었습니다. 태평한을 처음 재배하신다면 상토는 많이 넣지 마세요. 저도 태평한 재배에서 이번에만 이렇게 상토를 많이 넣어 보았어요. 그래서 올해 성장을 보고 내년에 용토를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분은요, 이렇게 아래쪽이 넓은 풀분이 있고요. 오른쪽의 풀분은 위는 넓은데 아래쪽이 좁은 풀분이에요. 위는 넓으니까 큰 선인장을 심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래쪽에 용토가 많이 안 들어가서 가수배 위험은 적어요. 그런데 단점은요, 아래가 좁다 보니까 잘 쓰러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고요. 원래는 아래도 넓으면서 높이가 좀 낮은 것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밖에 없네요. 화분이 크니까 대립난석을 넣고요. 그 다음에 혼합토를 넣고 선인장을 이렇게 심겠습니다. 용토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용토를 혼합할 수도 있고요. 화분은 크지만 이 정도만 혼합토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용토를 눌러 심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1cm 정도 내려갑니다. 용토가 좀 내려가니까 용토의 깊이가 깊은 편은 아닙니다. 우주전은 제가 상토를 비율을 좀 높였고요. 그늘에서 건조시키는 동안 이렇게 생장점이 살짝 웃자라려고 하얘져 있네요. 이번에는 비관용을 심을 건데요. 비관용이 가시가 워낙 커서 큰 화분에 심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용토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가습의 위험이 있어서 아래층에는 강모래와 펄라이트를 섞어서 좀 펄라이트 비율을 높여 갔고요. 가습을 방지했고요. 위에 층은 제가 혼합한 용토를 넣어서 2층의 구조가 되도록 용토를 구성하였고요. 이렇게 모두 심어졌는데요. 지금 이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시골에 놓았다가 병반이 생겨서 병반을 정리했던 아이들인데요. 완전히 갈색이었는데 뽑아놓기만 했는데도 약간 초록 기운이 도는 거 보니까 살아날 것 같아요. 대불전과 에키놉시스의 변화하는 과정은 나중에 종합해서 올릴 겁니다. 아까 병반 정리했던 태평한인데요. 아까는 먼지가 묻어 있어서 거뭇거뭇했지요. 이렇게 깔끔하게 모두 뿌리 정리가 되었습니다. 뿌리를 수평으로만 자르면 뿌리의 손실이 너무 커서 오른쪽의 아이는 뿌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지저분하게 정리가 되었죠. 태평한은 분갈이 몸살도 심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라 분갈이는 꼭 봄에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다른 계절에 하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그 병반이 있던 태평한은 병반이 뿌리에 넓게 퍼졌으므로 뿌리 제거가 좀 많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건조 기간은 3주 이상 갖는 것이 좋습니다. 병반이 있는 선인장에 병반 제거가 되었을 때 서둘러서 분에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좀 여유를 갖는 것이 좋고요. 건조시킬 때는 반그늘에서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햇볕이 쬐이는 곳에서는 건조시키지 않는 것이 좋고요. 분갈이한 아이들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물을 주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태평한의 뿌리 건조 기간을 갖지 않고 바로 분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2분의 1 간수로 물을 주고요. 그 이후 정상적인 간수를 할 겁니다. 태평한은 참 매력적인 선인장인데요. 좀 까탈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태평한의 리듬을 파악하고 나면 그 까탈스러운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긴 해도 새로운 용토에 아이들이 적응할 생각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